도판과 함께 꼭 외워두시는데, 특히 아무래도 이제 도판에는 저희가 시험에 이게 나왔었잖아요. 그때 도판만 나왔었죠. 산화염, 환원염 물을 때 예전에. 그죠? 이게 자체를 모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45페이지 있는 바로 이 변천의 흐름을 꼭 같이 외워두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도판과 함께 같이 꼭 외워두세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외에 토지 인물상 기타 신석기 인물들이 보이는데요. 골각기라고 해서, 자, 골각뼈에 새긴 거라고 해서 이 중에서 패면 뭐죠? 사람 얼굴 모양 조개 껍데기를 패면이라고 한다. 단순히 암기하세요. 거기 도판 패면 가운데 있는 조개, 마치 사람 얼굴 가면처럼 생겼죠? 그게 패면. 나머지는 전부 골각기들이네요. 그 당시에 원시 종교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죠? 네, 이음, 낚시, 바늘 같은 것도 전부 다 돌로 깎았어요. 다음 페이지. 그 당시에 토기들은 다 이렇게 만들었다. 모래가 섞인 진흙을 가래떡 모양으로 만든 후 위로 올라가서 넓게 쌓아 올린다. 우리 도자기 만드는 표현 파트 제작 방법 중에서, 그죠? 이 가래떡 모양으로 한 단 한 단 쌓아 올리는 거 있죠? 네,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뭐 윤전식이니 이런 물레 발라 올리는 형식 있잖아요. 그 형식들이 여기에서 이제 한 단 한 단씩 가래떡 모양 올렸는데, 이 당시에는 유약이 없었겠죠. 따라서 어떻게 자연적으로 표면을 고온에서 이제 800도 굽다 보면 이제 그 거스름이 생기잖아요. 그거를 문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표면을 문질러서 빗살무늬를 그리거나 아니면 이제 새겨내는 방식으로 해서, 보통 온도는 낮은 온도 800도까지도 안 갔어요. 노천이기 때문에. 노천이라고 하면 야위라는 얘기잖아요. 얘는 산화 소성이죠. 산화. 공기가 막 주입될 거 아니야. 가마가 아니니까. 그래서 한 6, 700도로 낮은 온도에서 한 번 구운 것들입니다. 초벌만. 자, 밑에 있는 표 구 신석기에 청동기 시대까지 이제 설계를 비교했는데요. 거기 표를 보시면 왼쪽 표가 이게 돌 모양은 다재석인데요. 오른쪽에 있는 그거는 청동기 철기 시대 때 마제석검을 썼는데, 이 마제석검의 모양이 신석기 때 마제석검보다 훨씬 더 칼 모양으로 다듬어져 있죠. 그러니까 이제 요 표는 마제석기는 원래 신석기 때 석기지만 이렇게 완전히 정교하게 칼 모양으로 깎아서 다듬은 거는 이제 청동기 및 철기 시대까지 쓰였다 이 뜻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보통 이제 투박하고 자연스러운 상태가 구석기 신석기까지 이랬지만 청동기 철기는 흉년된 정문인이 이렇게 정교하게 좌우대칭 형태로 만들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유물입니다. 알겠습니까? 그 정도 선에서만 잘 정리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토기가요,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기본 때 그런 말씀 드렸는데, 이거 이제 지워도 되죠? 그 토기의 흐름이 이렇게 이어질 거예요. 여기까지가 뭐예요, 지금? 이제 신석기죠? 자, 뒤로 좀 넘겨볼게요. 청동기의 토기를 좀 먼저 보세요. 이름들이 좀 어려운 토기가 또 나옵니다. 이어서 가셔야 돼요. 59페이지, 58, 9페이지. 자, 58페이지, 59페이지 보시면 여기가 이제 청동기 시대 때 토기들이에요. 그렇죠? 따라서 이제 흐름을 외우실 때는 같이 정리하시는 게 낫습니다. 그러면 이제 청동기 시대 때는 우리가 보통 기본 파트에서는 그런 말씀 드렸을 거예요. 청동기는 핵심이 뭐예요? 무문토기가 있습니다. 보통 민문이라고 하죠. 알겠죠? 그래서 58페이지 보시면, 자, 신석기 때 저 4개의 토기가 회문토기까지 왔어요. 이게 이제 구석기로 갑니다. 저 청동기로 갑니다. 자, 이때는 한마디로 우리가 민문이 토기라고 해요. 즉 무문토기 별표 치시고요. 근데 이거를 좀 분류를 하셔야 돼요. 이 민문이 토기가, 이 전체가 이제 민문이 토기인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흐름을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1, 2, 3, 4, 5 민문이 토기까지가 흐름이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민문이 토기가 다른 말로 문이가 없어요. 무문이라고 하는데, 우측에 도판을 보시면 공렬문, 화분형, 적색 마연토기, 이게 보통 홍도라고 부르는 붉은 간토기예요. 그리고 채문토기, 채색한 문양 이런 뜻이에요. 지금 가지 문양 같은 것들이 이제 어두운 약간 갈색으로 그려져 있죠. 이거는 이제 역시 홍도 종류인데 가지문이고요. 그 다음에 검정토기가 보이네요. 흑색 마연 장병호, 이름 그대로 장병호, 입구가 긴 거를 장병호라고 하는데, 자, 여러분들의 이 민문이 토기 자체가 중요한 것은, 자, 그 마지막 줄에 58페이지 1번 민문이 토기 해가지고 밑에 기역 공렬문 토기 바로 위에 끝에 후기 철기 시대까지 민문이가 이어지다가 일본으로 가서 일본 철기 시대 토기인 가로 토기의 모태가 된다 해서 야요이 토기 별표 치시고요. 이 민문이 토기가 야요이 토기의 모태입니다. 이런 것들도 이제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야요이 토기 외우셔야겠죠. 민문이 토기가 일본 야요이 토기의 모태다. 외워두시고 기입형으로. 자, 제일 위에 보세요. 자, 이 기원전 2000년, 300년경까지인데요. 이 청동기 시대 때는 민문이가 이제 핵심이고요. 일반적으로 민문이 토기는 표면에 무늬가 없는 덧갈색 토기지만 신석기 시대의 유문 토기, 즉 빗살무늬 토기에 상대되는 개념으로 부르는 청동기 시대의 토기를 아우르는 얘기다. 그러니까 민문이지만 아까 봤듯이 채문도 있잖아. 가지무늬도 있고, 그죠? 그렇지만 이제 크게 보시면 빗살이라는 그런 전체에 있는 정교한 무늬하고는 다르게 거의 없다라는 상대적인 개념이라는 거죠. 그래서 민문이 토기 설명 보세요. 굵은 모래나 돌가를 섞은 비누로 빚어 가마에서 구운 납작 바닥 토기들이 많은데요. 납작 바닥 우측에 보시면, 그죠? 제일 위에 오른쪽 두 개가 바닥이 아주 편편하죠. 이런 납작형이 많은데요. 대개 붉은색이 많다. 형태는 발이, 대접, 접시, 항아리, 독, 굽다리 접시 등등등 신석기보다 종류가 다양해집니다. 줄 그으세요. 자, 형태들은 더 다양화. 또한 용도도 음식 조리 식기 용도는 아니고요. 또 자, 구멍토기를 공렬토기라고 해요. 자, 공렬문이 구멍이에요. 줄 그으시고요.
그다음에 팽이형도 있고요. 뿔각형. 그다음에 송궁리형, 화분형, 그다음에 덧띠토기도 있어요. 지역에 따라서 굉장히 좀 다양한데 심화용이에요. 자, 얘네들은 의뢰용으로는 무덤 출토된 붉은 간토기, 가지무늬 토기, 검은 간토기 등 제사나 부장을 위한 특수용기였다. 오른쪽 하단부에 있는 중간에 있는 붉은 간, 그리고 가지무늬, 그리고 검정토기 이 세 가지가 교과서에서는 좀 더 나오는 편입니다. 이 세 개를 특히 별표를 치시고 그 공렬문하고요. 공렬문하고 요거 세 개. 얘네들은 대체 남한의 폭력의 분포, 구연을 바깥으로 접은 겹 아가리식, 구연부에 구멍을 나란히 뚫은 구멍무늬 토기. 이 구멍이 옆에 있는 공렬문의 입구 쪽 잘 보시면 구멍 보이나요? 공렬문의 입구 쪽에 특히 오른쪽 상단부에 좀 많이 보이네요. 까만 굵은 거, 그게 그 구멍이에요. 그 다음에 팽이형, 돌, 대문 등등에 다양하게 나타나고요. 송궁리형 토기에서 유기적 곡선이 잘 드러난다. 이 민무늬 토기의 가장 핵심 지역이 송궁리예요. 가장 많이 발견된 지역이 송궁리. 이것도 외워두세요. 아까 연천 전곡리 구석기의 대표적인 지역처럼 이것도 외워두시면 우측 하단부에 이거를 송궁리형 토기라고 해요. 오른쪽 하단부에 자 59페이지 하단부 보세요. 청동기 시대 중기 한반도 동북부 토기 영역을 받아 독자적으로 발달한 토기가 남부에 등장한 거예요. 원래는 동북부였는데 뭐 파주, 강원도 이쪽 지역의 거가 남쪽으로 와서 등장한 건데 부여 송궁리 유적이에요. 부여 남쪽이잖아요. 충남. 따라서 이제 그 이름을 따서 송궁리형 토기라고 불렀다. 자, 줄 그으세요. 자, 지금 보이는 그 모양들 계란형이에요. 근데 바닥이 좁아요. 몸체는 넓은데 바닥이 좁죠. 배가 불러요. 그리고 아가리가 약간 밖으로 살짝 벌어져 있나요? 그죠? 아가리가 입구가 살짝 바깥으로 살짝 벌어져 있잖아요. 이런 호형 토기를 말한다. 여기까지 줄 그으시면 몸체가 배가 부르고 바닥이 좁고 입구는 살짝 벌어져 있는 호형이다. 뭐가? 송굴형 토기가. 이런 유기적 곡선미가 민무늬 토기의 조형을 대표한다. 이거는 한마디로 민무늬 토기를 대표하는 토기들이다. 됐습니까? 이게 이제 초기 철기 시대까지 유형이 이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왼쪽 부분에 자 하단부에 이제 이런 종류들 기역, 니은, 댓글, 리을 묶으시고요. 이제 심합니다. 공렬문 동해안 한간을 따라 중남부에 많은 모양이고요. 자, 팽이형을 제외한 한반도 전역에 출토되었다. 줄 그으세요. 작은 구멍을 입구에 나란히 뚫었어요. 자, 공렬문 이제 종류들 외우세요. 말 그대로 구멍 뚫은 거야. 공렬문 입구에다가. 됐죠? 도파랑 같이 외우세요. 그 다음에 이제 보통 교과서에는 붉은 간토기라고 하는데요. 적색 마연 항아리예요. 즉 적색 마연 토기. 고운 점토로 만든 다음에 표면에 줄 그으세요. 산화철을 발라요. 산화철. 우리 녹 있죠, 녹. 응? 그죠? 그 쇠에 녹 쓴 거를 발라서 문질러서 광택을 내면 이런 갈색이 나옵니다. 약간 붉은색. 동북 지방에서 발생 공렬문 토기와 함께 남부로 전파된 것인데요. 붉은색이다. 보통 이제 부장용이나 일상용기였다. 됐죠? 이들 중에 낙동강 유역에서는 가지무늬 토기가 만들어졌는데 그게 바로 북한의 홍도가 남한 홍도로 발전된 건데요. 자, 그래서 이제 디귿 채문 항아리 바로 이제 가지문입니다. 적색 마연토기 일종이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오른쪽에 가운데 있는 두 개 도파 왼쪽 거 둘 다 홍도로 돼 있잖아요. 요거는 이제 큰 종류는 같은 거야. 적색 마연토기 즉 붉은 간토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크게 이해되세요? 네. 자, 적색 마연토기 일종으로서 식물 잎이나 줄기를 표면에 대고 구우면 자 식물 이파리나 줄기를 구웠네요. 대고 그러면 이 부분에 탄소가 스며들어서 그을음이 입혀지는데 이게 지금 그 문양이 나온 거예요. 가지 모양 검게. 알겠죠? 간결하고 고졸하다. 그 다음에 검정토기. 자, 납작 및 항아리에 굵고 긴 목의 꽃병 형태인데요. 곡선, 직선의 조화가 좋아요. 자, 이런 다양한 요소를 혼합한 청동기 토기의 조형 원리를 보여주고 있다. 표면에 흑연 같은 광물질을 바르고 갈아서 광택을 낸 혹은 동물 배설물이나 낙엽 등의 연기로 광택을 낸 거예요. 됐죠? 그래서 공렬문 그리고 적색 마연토기 보통 홍도라고 교과서에 되어 있습니다. 알겠죠? 여기에 이제 가지무늬도 포함되는 거예요. 포함 관계니까 넓게 보시면 포함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흑색 마연. 요게 이제 흑도겠죠, 흑도. 그래서 교과서에는 보통 이제 홍도, 흑도라고 나와 있어요. 두 가지 정도는. 거기 추가해서 여러분들은 공렬문도 있다라는 거 따라주시고 가지문도 흑도에 해당되는 홍도에 해당되는 거다 이렇게 해서 여기 있는 게 전부 다 민무늬 토기의 종류들이다라는 것까지 하시면 이제 심화 우리가 토기에 대한 흐름들 그래서 덧무늬, 아가리무늬, 빗살무늬, 회문, 민무늬에는 다시 이 북쪽 중간 우리나라 중간 북쪽에 있던 그 토기들이 이제 남쪽으로 이제 전파된 것들인데 이런 종류가 있다라는 거 체크해두시고 도판과 함께 외워두시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송궁리형 토기다. 일본의 야유이 토기에 영향을 주었다. 그리고 빗살무늬 토기는 이렇게 초비중규 후기가 이렇게 문양이 세 분이 따라서 점점점 축소되는 형식으로 발전을 한다까지를 꼭 도자기 흐름으로 외워두시면 그 뒤에 도자기들은 굳이 저희 그 61페이지에 고조선 해가지고 61페이지에 이 고조선의 일만조선 원삼국이 뭐예요? 사만시대 즉 요 다음이 삼국이잖아요. 그 삼국시대 가기 직전에 원삼국에 있는 토기가 와질, 경질 토기, 철기, 유물이 있는데 여기까지는 굳이 외우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거기 보시면 61페이지 와질 토기, 경질 토기 돼 있는데 와질은 기와질이라는 와자예요. 그죠? 그러면
요게 사만시대 대표 토기다. 줄 넣으시고요. 와질. 자, 모양을 잘 보시면 입구가 벌어진 거 똑같죠? 뭐하고? 민무늬하고. 근데 몸통이 부풀어 올라 있고 바닥이 조금 똑같은데 조금 더 우리가 알고 있는 요즘 토기 모양에 가깝게 입구가 좀 더 길거나 옆으로 벌어져 있거나 그런 모양이 많아졌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사만시대입니다. 이때가 보통 철기 시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뒷부분은 굳이 할 필요는 없지만 저희가 흐름상 여기서부터 이제 삼국이라고 치면 여기는 사만이거든요. 고조선이 있는 그 시기에 사만, 알겠죠? 그래서 이 사만이 있는 고조선의 위만시대 사만은 보통 이제 와질토기라는 게 존재해요. 그래서 와질토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만 이름만 체크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와질토기가 이제 이후에 등장하는 경질토기에 넘어가는 그런 과도기의 모양으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와질토기, 그 다음에 이제 경질토기로 서서히 바뀌면서 이제 이게 삼국시대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와질이라는 말 자체 줄 보세요. 단단한 정도가 기와에 가깝다. 기와 단단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이게 그렇다면 성질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요 이전에는 전부 뭘까요? 여기는 전부 연질토기들이에요. 이제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경질토기가 나옵니다. 따라서 저희가 이 사만시대는 별로 이름 자체를 짓긴 않기 때문에 그냥 와질이고 그 이전엔 전부 다 연질, 가장 연한 토기, 그리고 이제 이후에는 경질로 이어질 겁니다. 그래서 요 기와처럼 단단하다라는 와질 토기가 등장을 해서 이제 이런 모양은 점점 지금 모양 보시면 아시겠지만 와질 토기, 경질 토기 보시면 대부분 다 모양들이 어떻게 됐냐면 이제 저희가 나중에 삼국시대 가서 그런 말씀 드릴 거예요. 삼국시대 중에서 토기를 꼭 외워야 되는 시기는 딱 고신라예요. 고신라 그리고 통일시로 넘어가는데 얘네들의 모양을 잘 보시면 대체로 입구가 좀 길고 넓게 돼 있거나 아니면 항아리가 있으면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입구들이 다 바깥으로 각도가 벌어져 있을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뭐 밑에 바닥은 좀 좁은 편이에요. 그 앞에 있는 표본하고 비교해 보시면, 그러니까 아까 송국리형 토기에서 달걀 모양에서 이제 밑에 좁고 입구가 벌어진 것들이 이제 좀 더 많이 벌어지거나 이런 게 확실한 하나의 모양틀로 갖춰지거나 아니면 나중에 밑에 이제 이 밑에 있는 굽이 생기면서 이제 높이가 또 높아지는. 그래서 이제 삼국시대 가면은 이런 것들이 이제 많아질 겁니다. 요게 통일시대 가면은 점점 짧아지고 없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고려 조선시대 그 일반적인 토기 모양으로 바뀌는 거 지금이 알고 있는. 그러니까 예전에는 얘네들이 이렇게 좀 넓고 벌어지고 밑에도 높고 하는 것들이 생활상의 어떤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이제 생긴 거기 때문에 그런 모양들이 공통적으로 그 경질 토기에도 보일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61페이지에 그 표는 그냥 참고만 해두시고요. 자, 이제 그 와질토기 옆에 있는 경질토기는 민무늬처럼 모래 많이 섞인 흙이 아닌 점토를 주로 사용한다. 그래서 주로 예전에는 이 모래가 많이 섞여 있는 흙이었으나 이제 보통 얘기하는 이제 점토로 많이 바뀌게 되고 이제 여기다가 이제 그것을 좀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돌이나 받침을 대고 무늬 판자 등으로 때리거나 눌러서 단단하게 만든 상태에서 보통 온도도 1000도 이상을 구워내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대체로 얘네들은 한 600, 700도 정도 했다고 치고 800도 정도 했다고 치면은 이제 1000도 이상 뭐 이렇게 해서 점점 단단해질 겁니다. 이런 것들 이제 흐름상 좀 참고 삼아 알아두시면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